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상담을 해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단연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입니다.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에서 보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자식이 사망했을 때 느끼는 고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믿었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한 것인 만큼 그 고통은 어마어마할 것인데요. 실제로 성격 차이나 고부 갈등,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이혼 사유는 서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불륜 문제는 신뢰가 깨지는 순간부터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견뎌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심한 트라우마와 수치심,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겪으며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사례는 이 부정행위 중에서도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륜의 양상들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불륜 장소는 바로 동호회와 동창회입니다.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동호회에서 시작된 배우자의 불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한 취미 모임, 등산이나 테니스, 탁구, 와인 이런 모임들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위험한 인연이 생깁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황혼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60대 여성으로 남편과는 30년 이상 함께하면서 슬하에는 2 자녀를 두었습니다. 주인공은 혼인 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였는데요. 자녀들은 장성해서 전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남편 또한 약 1년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주인공 부부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좀이 쑤신다면서 등산 모임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주인공은 좀 의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주말에도 대부분 소파에 드러누운 채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며 거의 움직이지 않곤 했는데요. 요즘 말로는 집돌이라고 하죠. 그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주인공은 운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좋다는 생각에 남편의 등산 모임 참여를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격주에 한 번씩 등산 모임에 참여했고 점점 더 남편의 혈색이 좋아지고 활기를 되찾는 것이 느껴져 주인공도 흐뭇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격주에 한 번꼴로 등산을 하러 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매주 등산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했고 급기야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연속으로 등산을 한다며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줄근한 차림새로 대충 참여하던 남편은 갑자기 등산복을 전부 브랜드 제품으로 구입하더니 등산을 마치면 늘 모임 사람들과 회식을 한다며 밤늦게 귀가하곤 하였습니다. 생전 로션도 바르지 않던 남편은 선크림까지 챙겨 바르기 시작했고 남편의 등산 가방에서는 립밤과 구강 청결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몇 개가 오는 알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등산 모임을 다녀와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귀찮아서 전화나 문자도 잘 하지 않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남편이 바람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본능에 가까운 확신이었죠. 결국 주인공은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휴대폰 잠금 설정을 해두지 않았던 남편이 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는 도대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날 밤 주인공은 이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밤새 온갖 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비밀번호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주인공과 남편의 생일, 자녀들의 생일, 자동차 번호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던 주인공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이 처음 등산 모임을 갔던 날짜를 입력해봤는데요. 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남편 휴대폰에는 등산 친구 땡땡이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수많은 대화 내역과 통화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등산 친구 땡땡이라는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짧고 딱 붙는 등산복 차림의 50대 여성이었는데요. 남편과 이 등산 친구는 매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틈틈이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는 가벼운 농담 수준을 한참 벗어난 성적인 대화가 가득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노골적인 멘트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이 둘이 함께 등산을 하거나 회식을 하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스킨십을 하면서 찍은 사진 또한 사진첩에 수백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주인공은 말 그대로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휴대폰을 던지며 악을 쓰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주인공은 그 순간 예전에 TV에서 봤던 이혼 관련 방송에서 이 감정보다 증거 수집이 먼저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울면서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고 이 몇 달 동안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모든 대화와 사진, 통화 내역, 위치 기록까지 전부 캡처하고 백업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남편이 바로 다음 주 주말에 1박 2일로 지리산 등산 모임에 참여한다고 했던 것을 떠올리고는 자신이 직접 그 산행에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마 혼자 가기에는 너무 무서웠던 주인공은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인공과 여동생은 미리 렌트카를 빌려서 남편이 출발한다고 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발해서 지리산 입구 주차장에서 대기했는데요. 한참 후 남편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인공과 여동생은 이 남편의 차에서 남편과 한껏 치장한 여성이 함께 내려서 한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식사를 마친 후에는 손을 잡고 근처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전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이런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다 촬영해 두었는데요. 이 모습을 직접 본 주인공은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 30년이 넘는 세월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주인공은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추궁을 했는데요. 부정행위를 들킨 사람이 누구나 그렇듯이 남편은 처음에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도리어 주인공이 의붓중이다, 집착한다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남편의 바닥까지 본 주인공이었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부부로 지내며 자녀들을 함께 키웠던 정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의 이 불륜 자료를 다시 들춰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고통이었던 건지 주인공은 처음에는 이 불륜 증거 자료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주인공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이혼을 못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는데요. 결국 주인공은 마음을 바꾸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 내역과 사진, 통화 내역, 모텔 출입 영상 이런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과 상간녀는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그냥 서로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저도 이 사건을 하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대화 내역이나 모텔을 출입하는 영상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입장을 바꿔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면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는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버텼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어떻게 모텔에 출입하고 이런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부정행위가 아닐 수 있냐,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한 소리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이 인정되었고 주인공과 남편 사이의 혼인기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기간,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이 모든 사정이 전부 반영되어 이들은 주인공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인공은 상간녀의 집으로 이 판결문을 보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의 남편이 주인공의 남편을 상대로 반대로 상간자 소송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과 상간녀 또한 각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거치면서 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결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륜 남녀들의 끝은 좋지가 않죠. 두 번째 사례는 동창회에서 일어난 불륜 이야기입니다. 첫사랑, 예정, 오랜만의 재회. 동창회에서의 불륜은 보통 이런 설레는 느낌을 주는 단어들과 엮여 있는데요. 그럴싸한 명분 뒤에 감춰진 불륜의 민낯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60대 여성으로 남편과는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로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약 4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지내왔는데요. 두 자녀 또한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주인공 부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차로 2~3시간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 작은 주택을 지어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주인공 부부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부부에게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주인공 부부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마침 심심했던 남편은 동창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쩍 줄어들었던 터라 남편은 오랜만의 서울 나들이에 매우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처음 열리는 동창회였기도 하고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해서 주인공은 남편에게 흔쾌히 1박 2일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주인공은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혼자 동창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도 괜히 뿌듯했는데요. 그런데 동창회에 다녀온 이후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집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약 2~3시간을 이동해야 했는데 그동안은 주말에 항상 주인공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 주말마다 약속이 생겼다며 차를 운전해서 서울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평소 옷차림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주인공이 사주는 대로 입고 다녔던 남편이 갑자기 새 옷을 사기도 했고 흰머리 염색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휴대폰을 시계 용도로 쓰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가끔 욕실에 들어가서 한참 통화를 하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동안 서재 구석에 넣어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남편이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정도 부부로 생활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던데요. 주인공도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서 손쉽게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남편의 문자 목록에서 눈에 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주인공 부부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이었는데요. 주인공과도 꽤 친한 사이였고 남편의 첫사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남편과 이 동창이 주고받은 대화는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너는 내 첫사랑이었다. 예전에 못했던 걸 이제는 다 해보자. 이런 대화들이 있었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수십 장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는 식당 예약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해서 이 동창과 데이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과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50년 동안을 친구이자 연인, 배우자로 지내면서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동창의 대화 내역, 사진을 보았음에도 이를 믿을 수 없던 주인공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식당 예약 어플에서 다음 주 주말에 예약된 내역을 확인한 주인공은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6시, 주인공은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이 남편과 동창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아는 그 얼굴이었고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동창이 마주보고 웃는 모습을 보자 주인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남편과 동창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반응일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례의 주인공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의 주인공은 상당히 성격도 있는 분이었고 눈앞에서 남편과 동창이 웃는 것을 보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남편과 상간녀는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만 하고 주인공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결국 레스토랑 직원이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주인공은 진정했다고 합니다. 이 동창, 그러니까 상간녀죠. 상간녀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상간녀는 주인공이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상간녀가 주인공에게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이 식당에서 머리채를 잡은 폭행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상간녀가 주인공에게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준 것은 상간 손해배상액 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보통 이런 위자료는 3천만 원 전후로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것도 배우자와 상간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상간자 단독이 부담하는 액수는 2천만 원도 잘 넘지 않는데요. 이 사건은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에게 이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조건을 걸고 주인공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상간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상간사건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주인공과 상간녀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첫째, 위자료 5천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둘째, 향후 상간녀가 주인공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거나 또는 남편으로부터의 연락에 응답을 하거나 만나는 경우에는 그 행위 한 번당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은 하지 않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더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고자 할 때 이런 위약벌 조항을 많이 넣는데요. 부정행위를 적발당해서 손해배상금을 물어도 꿋꿋이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약벌 조항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한 번 연락할 때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하면 부정행위를 바로 멈추겠죠? 주인공 또한 남편과 이혼까지는 할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남편과 상간녀가 더 만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주인공에게 며칠 동안 빌면서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한 번만 남편을 믿고 용서해 주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주인공은 상간녀로부터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때 주인공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식을 주문하다가 최근 주문 내역에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장소도 한 모텔이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하나의 계정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서 모텔에 출입하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공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 연락하거나 만난 내역을 전부 찾아내서 이 2달 전에 작성했던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연락 또는 만남 1회당 1,000만 원씩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저번과는 달리 주인공은 상간녀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 파탄난 만큼 상간녀의 가정도 파탄나기를 바랐는데요. 주인공이 보낸 소장이 상간녀 집에 송달되면서 상간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불륜 사실이 상간녀 집에 전부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상간녀는 위약벌 조항에 따라 주인공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까지 당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주인공도 더 이상은 이런 남편과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호회 불륜이나 동창회 불륜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건은 전 연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불륜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불륜 상대인 주인공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까지 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강간두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이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50대 회사원 남성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와는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3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직장 내에서도 나름 능력을 인정받으며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잦은 출장과 야근, 회식으로 항상 늦게 귀가했고, 이런 주인공을 대신해서 아내는 집안 살림을 돌보고 3자녀까지 훌륭하게 양육하며 내조했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아내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인공은 최고의 아버지였는데요. 그런데 주인공의 팀원 중에는 40대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2자녀를 둔 유부녀였고, 여성의 남편은 같은 회사의 기술팀 직원으로 종종 해외에 장기 출장을 다녔는데 주인공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과 여성은 일주일 중 대부분을 야근하거나 회식을 하며 함께 보냈고, 지방 출장도 둘이서 다녀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이 여성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워낙 회사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은 맞지만 단순히 직장 동료라고 생각을 했고, 서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근 후에 주인공과 이 여성은 함께 맥주를 한잔하게 되었는데,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편과 성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럽다,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서 외롭다고 했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이 여성이 자신에게 뭔가 신호를 준다고 느꼈습니다. 술도 한 잔해서 취기도 올라오겠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다고 하겠다.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여성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이 여성과 불륜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인공과 이 상간녀는 자주 만났는데요.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근처 모텔에 다녀오기도 하고, 회식 후에 둘만 빠져나가서 모텔에 가기도 했습니다. 마침 상간녀의 남편이 해외 장기 출장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주인공과 상간녀는 퇴근 후에도 함께 저녁을 먹거나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과 상간녀가 약 1달 정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무렵, 부서 전체가 연말 회식을 하여 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고 주인공은 상간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고, 주인공과 상간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주인공의 차를 타고 상간녀 집 주차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리기사는 돌아가고 주인공과 상간녀만 차에 남았는데요. 취기가 올라서 그랬는지 차에서 주인공과 상간녀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마친 후 내일 함께 출근하기로 약속하고 상간녀는 집으로 올라갔고, 주인공은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서 자신의 집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부터 상간녀가 주인공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침에 함께 출근하기로 했었는데 상간녀는 주인공의 연락을 전부 무시하더니 갑자기 아프다면서 병가를 쓴다며 며칠 동안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주인공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상간녀가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나중에 주인공이 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상간녀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회식 후 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점심시간에도 근처 모텔로 불러내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평소에도 주인공은 높은 직급을 내세워
회사에서 강제로 껴안거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 즉,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왜 상간녀가 갑자기 주인공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인지 주인공은 처음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며칠 후 회사로 상간녀의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나서야 주인공은 어떻게 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장기 해외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주인공과 상간녀는 수시로 만나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남편이 예정보다 며칠 일찍 귀국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주인공 팀이 연말 회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이 회식 날 주인공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당연히 남편이 해외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소 흐트러진 차림새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남편은 아내를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몰래 귀국한 상태였는데 술에 취해서 옷매무새가 엉망이 된 채로 귀가한 아내를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추궁을 했습니다. 문제는 상간녀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주인공이 자신을 강간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이 추궁을 하자 겁이 난 상간녀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엉겁결에 주인공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아내의 말을 믿은 상간녀 남편은 당장 고소를 하라며 난리가 났고 상간녀는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 주인공을 고소하게 됩니다. 불륜이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도덕의 문제입니다. 반면 강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요. 상간녀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뿐인 주인공을 범죄자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 상간녀 남편은 주인공이 강간했다는 아내의 말을 굳게 믿고 회사 인사팀에도 공식적으로 고소 사실을 알렸고 주인공의 부서를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크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전체에는 주인공이 상간녀를 강간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회사에서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주인공 집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인공의 혼인 생활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인공은 강간범으로 몰리느니 차라리 불륜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아내에게 절대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을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과 상간녀는 불륜 사이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주인공 아내의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강간범이든 불륜남이든 신뢰가 산산조각 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주인공과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에서 주인공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도 주인공에게 크게 실망하고 주인공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 버렸는데요. 이처럼 주인공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강간범으로 낙인 찍혀 소외된 상태에서 홀로 강간 누명을 벗기 위해서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인공이 상간녀와의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상간녀와의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을 수시로 지웠고 함께 사진조차 찍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주인공과 상간녀는 메신저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직접 말로 대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을 타면서 이따 점심에 밥 먹고 잠깐 모텔 다녀오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불륜을 숨기려고 치밀하게 증거를 지웠던 것이 오히려 주인공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상간녀와 차에서 성관계를 했던 날도 주인공이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꺼뒀기 때문에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선 주인공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된 대화 내역을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포렌식한다는 것이 항상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서 어떨 때는 사진과 대화가 전부 복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부만 되기도 하고 약간 랜덤인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 기종마다도 다르고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옛날 자료일수록 복구가 안 된다. 특정 기종은 복구가 안 된다.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복구될지, 얼마나 복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의 휴대폰도 포렌식을 했는데 대화 내역이 전부 다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일부만 복구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상간녀와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나 수위 높은 대화는 거의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복구된 대화 내용만 봤을 때는 주인공과 상간녀가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주인공은 상간녀와 함께 방문했던 모텔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CCTV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이 영상은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보관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모텔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해도 결정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 영상이 삭제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개인이 찾아가서 영상을 달라고 하면 보통은 영상을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괜히 영상을 제공했다가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증거 보전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모텔 관리실을 찾아가서 모텔 사장을 붙잡고 울며 불며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가 강간범으로 몰린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통사정을 했던 거죠. 다행히 모텔 사장이 주인공 입장을 이해하고 증거 보전 결정이 나오기 전에 CCTV 영상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 안에는 주인공과 상간녀가 점심시간에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1시간 후에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영상을 제출하면서 상간녀의 주장대로 주인공이 상간녀를 강간했다면 모텔에서 퇴실할 때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전후로 주인공과 상간녀가 회사에서 함께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동료들 진술까지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긴 싸움 끝에 결국 주인공은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인공은 상간녀를 무고로 고소하여 상간녀는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요. 상간녀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회사에서도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성범죄자 낙인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잃고 말았습니다. 강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불륜을 인정해야 했고 스스로 불륜의 증거를 찾아내야 했는데요. 주인공은 그 대가로 가족을 전부 잃었습니다. 아내와는 기나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불륜을 저지른 주인공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회사 전체에 불륜남으로 소문이 나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도 이어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륜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친밀해지는 동호회, 옛사랑, 옛 추억과 다시 만난 동창회,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안의 일상적인 교류. 겉으로 보면 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 호기심이나 자극, 권태와 같은 감정들이 끼어들면 그때부터 평범한 인간관계는 방향을 잃습니다. 분류는 단순한 탈선이 아닙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하며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순간적인 자극과 스릴 속으로 도피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상처 입은 가족과 무너진 가정,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불륜 관계가 끝났을 때 벌어지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상간 소송뿐만 아니라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또 그에 맞서 무고로 맞고소를 하는 일련의 상황들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착각, 그 한순간의 자기 기만이 인생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관계의 기운이 느껴진다면 또는 지금 누군가와 선을 넘을까 고민 중이라면 잠시 멈춰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유리와도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경고, 누군가에게는 치유,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